안녕하세요.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핵심 시그널은 AI 랠리 급제동입니다. 코스피가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0.13% 급락해 7,764포인트로 내려앉았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로 3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소폭 올랐는데 코스피만 10% 넘게 빠졌으니 상당히 충격적인 한 주였는데요. WTI도 마이너스 6.9%로 동반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는 인상 시그널 영향으로 1,517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측 점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시장 흐름과 업종 동향, 핵심 이벤트 3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예측까지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예측부터 점검해볼까요? 지난주에 3가지 예측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적중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3건 중 한 건만 맞아서 누적 적중률이 33.3%로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에서 1,580원 박스권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1,517원으로 하단을 이탈했네요. 하는 총재가 7월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원화 방어 요인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한미 금리차 축소 기대가 원화를 끌어올린 것인데 이 부분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8,300에서 8,800포인트를 예측했는데 7,764포인트로 크게 이탈했습니다. 상당한 괴리인데요. 밸류에이션 조정의 규모를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연초 대비 플러스 105%라는 극단적 수준에서 악재가 겹치니 하방 낙폭이 증폭된 것입니다. 하는 인상 시그널과 소비자 물가지수 4.2%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만 4.45%로 예측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FOMC 동결이 금리 상단을 억눌렀기 때문이겠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로 치솟았음에도 연준이 동결을 유지하면서 금리 상단이 억눌린 결과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체 흐름을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코스피의 급락이 두드러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주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단숨에 8,000선을 하회한 것이 확연합니다. 반면 S&P 500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지난 주와 정반대로 미국이 오르고 한국이 빠지는 디커플링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7,763.95포인트, 주간 마이너스 10.13%입니다. 올해 최대 주간 낙폭입니다. 지난주 플러스 5.55%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닌 구조적 재평가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플러스 84.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플러스 105%에서 20%포인트 이상 후퇴한 것입니다. S&P 500은 7,431포인트로 플러스 0.65% 소폭 상승했는데 한국 시장과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미국은 FOMC 동결로 금리 리스크가 봉쇄된 반면 한국은 하는 인상 시그널이라는 추가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7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WTI 원유는 마이너스 6.9%로 크게 빠졌습니다. 원달러 하락은 하는 인상 기대에 따른 원화 강세 효과입니다. 지난주 1,559원에서 41원이나 내려온 것입니다. WTI 급락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의 단기 완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이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주는 한국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된 주간이었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10% 빠졌으니 업종별 타격도 상당했을 텐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반도체 업종입니다. 6월 상순 수출이 2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플러스 85.9%, 역대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가장 시사적인 부분인데요. 펀더멘털 호조가 가격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판단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며 AI 테마의 가격 유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어떻습니까? WTI가 마이너스 6.9%였으니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업종도 유가 하락을 직접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운송이나 항공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하는 인상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금융업종은 금리 인상이 순위자 마진 개선 기대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대출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서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수출주 업종은 원화 강세 전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 방산과 인프라 업종은 정부 재정 지출 기대가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방어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핵심 이벤트, 코스피 마이너스 10% 급락입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105%에서 84%로 후퇴했는데요. 코스피가 8,639포인트에서 7,764포인트로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0.13% 급락했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65% 오른 같은 주에 발생한 역행 낙폭입니다. 직접적인 촉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는 총재의 7월 인상 시그널,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4.2%로 글로벌 긴축 기대가 강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이렇게 급락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수출 286억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85.9%로 역대 최고인데도 가격이 방어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좋은 뉴스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판단으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테마의 유효성과 가격의 유효성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주간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은 과거에도 드문 사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 관찰된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는 체계적 위기가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구조적으로는 2000년 IT버블 붕괴 초기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이 먼저 꺾였습니다. 추가 조정의 크기는 한은의 실제 인상 시점과 속도, 그리고 AI 자본 지출 사이클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핵심 이벤트,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목표치 2%를 62개월 연속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발 에너지 비용이 1차 요인이며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FOMC는 같은 주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동결을 유지한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소비자 물가지수 4%대에서 연준이 동결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3에서 4%대에서 적극 인상을 이어갔었습니다. 새 의장 캐비넛이 체제의 첫 결정이었는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빅스 지수도 21.84로 플러스 9.92% 급등했다고 하는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꽤 커진 것 같습니다. 빅스 급등은 시장의 불확실성 체감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인하 기대는 완전히 소멸됐고 일부에서는 인상 베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WTI가 마이너스 6.9% 급락한 것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의 단기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가가 추가로 오르면 연준의 동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이벤트,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면서도 7월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그널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신현송 총재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 적시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2주 내 세 번째 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국고채 3년 금리가 3.81%로 기준금리 2.5% 대비 131 베이시스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어서 채권 시장은 이미 복수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코스피에는 당연히 부담일 텐데 환율 쪽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한은 인상은 양면적입니다. 원화 강세 요인으로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환율 안정에는 기여합니다. 반면 할인율 상승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 10%가 이를 선행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인상이 확정되면 추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인상폭과 속도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달의 것이 가정에서 통화정책을 동결 모드로 잡았었는데 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이탈한 상황이네요. 6월 시드 갱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핵심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4.2% 이후 실질 소비가 둔화됐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소비 부진이 확인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서사가 강화되고 예상 외 호조면 연준 인상 기대가 더 부풀 수 있어서 어느 쪽이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는 일본은행 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엔달러 160원대 고착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일본은행이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낼 경우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예측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원달러 종가는 1,490원에서 1,530원 박스권으로 봅니다. 한은 7월 인상 시그널이 원화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한미 금리차가 112 베이시스 포인트 잔존하고 있어서 하단은 경직돼 있습니다. 이달의 가정 1,440에서 1,500원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도 소비자 물가지수 4.2% 이후 방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35%에서 4.55% 박스권으로 봅니다. 펌시 동결이 상단을 억누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4.2%의 상단 압력도 잔존합니다. 수요일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 4.35%까지 반락할 가능성이 있고 호조면 4.55%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망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일 텐데요. 마이너스 10% 급락 이후 어떻게 보십니까? 7,4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박스권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10% 급락 후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은 인상이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상단은 8,000포인트에서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AI 테마 소멸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이라면 하단 7,400포인트에서 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준이 깨지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600포인트짜리 넓은 박스권인 만큼 다음 주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서 투자자분들께 당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AI 랠리에 급제동이 걸린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0%는 펀더멘털이 아닌 밸류에이션의 문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인상과 글로벌 물가, 재가속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